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를 맡은 김영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뉴노멀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와 방향인데요.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노멀 시대가 뭔지 또 문화예술 교육하고 어떻게 접목해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제가 관련된 거, 그 오토리그럴 거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하니까 그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먼저 앞에 조 강의 다 들으셨는데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또 여기 의자에서 계속 앉아서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놀이로서의 문화예술 교육 체험하기를 워밍업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몸풀기 하는 건데요. 다 같이 두드려주세요. 몸을 마구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시고요. 머리도 손가락 올려서 톡톡톡톡 쳐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도 우리가 음악을 시작하는데 튜닝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 몸을 좀 튜닝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는 이제 오르프 접근법에 기반해서 잠깐 이제 놀이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해 주시면 돼요. 말리듬이라는 거 할 거예요. 그냥 말을 좀 리드미컬하게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드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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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두드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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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너무 잘하셨어요. 예, 지금 이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제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는 사인이라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일정방 느끼시면서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말리듬하고 그대로 그 리듬을 무릎치기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제가 금방 제가 틀리는 걸 막 봤어요. 예, 그거 여러분들한테 못했어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내 몸인데도 내 몸에 이 무릎치기 하는 것조차도 일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바로 리듬 교육의 출발인데요. 신체악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틀리지 않게 내가 말하는 거와 내 무릎치기 리듬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강박이 중요하잖아요. 동시에 일자 보는데 강박 굉장히 중요해요. 맨 처음에 두드려보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호흡하시고 두드려보자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시작.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훨씬 좋아요. 근데 약간 거슬렸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모였으니까 왜냐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막 이거 뒤에 약박에 막 센지 막 들어가요. 뒤에 가장 강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한 번 더.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왜 이 음악을 들려줄까? 듣자마자 여러분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음악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하셔야 돼요.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이 템포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두드려보자, 두드려보자. 우리 모두 신나게 두드려. 잘하셨습니다. 이 악곡에서 이 리듬 패턴이 나왔다 하면 내 무릎치기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몸을 풀어주시기도 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네, 몸을 풀어주는 활동 하시면 돼요. 들으셔도 되고요. 또 그 리듬 패턴이 나오나? 예,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예, 하나 움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마음대로 몸을 적당한 뭐 하셔도 돼요. 네, 굉장히 짧게 경험을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워밍업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교실 현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동물의 사육제 중에 화석이죠. 예,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나오는 이 화석의 이 음악을 들으면서 먼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리듬하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을 하면 훨씬 더 그 음악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도 또 퀴즈를 할 수 있냐면 이 리듬 패턴이 악곡 전체에 몇 번이 나왔을까? 라는 걸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세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럴 때 또 다른 게임을 준비합니다. 뭐 구슬이라든가 뭐 스틱 같은 거, 아이스크림 스틱 같은 거 해갖고 한 번 들을 때마다 하나씩 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세지 않아도 나중에 모두 이 스틱이 몇 개 나왔나를 생각해보면 되죠. 한 번 더 듣고 빼면서 제대로 했나를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요즘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놀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의 한 아주 짧은 거 하나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우리 워밍업도 할 겸.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한 리듬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악기가 있다 그러면 드라라에서 아이들이 벽을 치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면서 두드려보자 뭐 악기 연주에 이렇게 가사를 담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산업혁명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예. 왜냐면 뉴 노멀 그러면은 그게 음악 용어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경제 용어예요, 사실은. 그쵸? 예, 이 경제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문명 교체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산업혁명이 계속 왜 나오는가?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4번에 벌써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늘 그때그때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증기기관차를 발명을 하고 그거에 따른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고요. 2차 혁명은 뭐죠? 전기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전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 혁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뭐예요? 20세기에 그 1960년대 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1990년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죠.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인터넷에 따른 지식 정보 혁명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그거로 인해서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단어가 제가 있어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정보혁명이다. 예, 이렇게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이 혁명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한번 제가 이제 점검해 봤고요. 이 사진들 한번 봐주세요. 떠오르는 게 뭐죠? 맨 처음에 맨 위에 사진 뭐죠? 어떤 사진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 2년 내내 겪었던 게 바로 저거였죠.
그 밑에 보면은 마스크 쓰고 예 요가 하고 있어요. 그쵸 다 같이. 예, 나중에 그것조차도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저 가운데 보시면 또 뭐예요? 마스크 쓰고 컴퓨터 보고 다 어떻게 해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처럼 온택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일상화돼서 이제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저 옆에 또 마지막 저쪽으로 보면은 뭐 혼자서 뭐 책도 보고 컴퓨터 하고 뭐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게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왜냐면 언택트가 또 있잖아요. 좀 아까 언택트지만 또 언택트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 혼자서 예, 접촉하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밑에 지금 이게 크게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중간에 그렇게 제가 써놨고요.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원래 뜻이 잡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혼종,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 이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또 오프라인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블렌디드 교육,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스럽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혼합하면서 그 안에서 또 좋은 것들을 또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계속 블렌디드 교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스마트폰 두 개가 있죠. 스마트폰이 사실은 4차 혁명 시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시죠? 전화하시죠. 그 다음 뭐예요? 포털에서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금융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뱅킹을 다 스마트폰 하나로 하고 있고요. 또 뭐 하죠? 검색, 예? 그러니까 검색하죠. 그렇죠? 포털에 검색하고 또 뭐 하세요? 음악 듣고. 음악도 듣죠. 그렇죠? 또 뭐 하죠? 영화도 봐요. 그죠? 또 뭐예요? 콘서트도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의 어쩌면 핵심이 컴퓨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또 음악 수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세대들은 저랑은 완전히 달라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갖고 놀고 또 컴퓨터에 친했던 친구들은 이게 수업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하죠.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너무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지 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하지 마. 그리고 스마트폰 너무 나빠. 스마트폰 안에서 뱅킹하면 그것도 위험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7% 정도만 은행에 가고요. 50 몇 프로, 57%인가가 다 스마트폰 뱅킹을 하고 있어요. 우린 나쁘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신조어 해갖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그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죠? 어디서 나온 소리지? 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는 예,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면서 또 뉴노멀도 거기다 집어넣고요. 언택트, 좀 전에 제가 계속 말했죠. 온택트, 그렇죠? 뭐 비대면 수업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비대면 수업 하면서 우리가 또 연결되는 게 웨비나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웹 플러스 세미나야. 그게 웨비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국어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예 웨비나를 이제 화상 토론 회의라고 쓰자 이렇게 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QR코드 너무 익숙하죠. 우리 오늘 아침에 예, 들어올 때부터 이 건물 들어올 때부터 QR코드 찍어야 되고요. 뭐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아서 달고나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달고나를 하는 달고나 커피도 유행이었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하고 이제 너무나 이제 친숙해졌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이 뉴 노멀이 도대체 뭐냐? 이 뉴 노멀.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표준어예요. 노멀은 뭐예요?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뭔가 대체되면서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말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미 그 경제 위기 그 이후부터 뭐 저성장이라든가 뭐 저수익이라든가 또 그 정부의 어떤 견제 이런 거를 의미하면서 그 뉴 노멀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갖고 예측하였을 때 2008년도죠. 그게 경제 위기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제 그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는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일상적인 것 이것이 지금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저도 거의 배송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었는데 잘 안 했는데 굉장히 배송해서 많이 받게 됐어요. 예, 아마 어느 가정도 다 예외 없이 배송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관중 스포츠 이제 조금 이제 이거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뉴 노멀 우리 그냥 일상 시대 새로운 표준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거기 나왔죠. 경제 위기 이후에 생긴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예요.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 뭐예요? 기초 정보 재료의 생산. 그거는 이미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의 생산을 위한 기초 정보 재료에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너무나 많은 우리가 검색어 보면은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선생님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너무 지식이 넘쳐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굉장히 산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구글이죠.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다 뭐야? 빅데이터. 우리가 그냥 뭐든지 하면은 걔네들한테 다 그게 넘어가가지고 자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숨기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QR코드에 의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를 갖고 뭘 어떻게 했고 이걸 다 우리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뉴노멀 시대에는 보면은 더욱더 이 세계의 모든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린 통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뉴노멀 시대에 이제 표준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뉴노멀의 이제 표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는 결국은 뭐냐. 이 디지털 기반의 그런 이제 사회로 우리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화해서 우리가 읽고 쓰는 것이 잘 돼야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음악하는 분들이 이런 쪽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취약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교수님 계시는데 컴퓨터, 뭐 미디어 이쪽을 제외하는 별로 안 친숙하신 분들은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 연주만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구석 콘서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온 세계가 이 코로나와 블루 때문에 우울해진 이 사람들한테 뭔가 힘을 불어주고 싶다 해갖고 각국에서 연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예, 랜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악회도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나 혼자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연주를 할 수도 있고 하려면은 이런 디지털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연주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속 이 새롭게 변하는 이 시대의 이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지 않으면 나만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반드시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 이게 핵심 역량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온택트 사회에서 살아나가고 학습하고 일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이다.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같이 나온 요즘에 나오는 말도 넥스트 노멀도 있어요. 예, 뉴 노멀 시대에 이제 그럼 다음에 넥스트 노멀은 뭐냐? 예, 여기에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가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넥스트 노멀 시대에 이 기술연구원에서 10가지 기술 산업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해갖고 나온 건데 다 들어봤던 거예요. 우리하고 뭐 접촉자 추적 시스템 이거 이미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죠. 네, 증강현실 이런 거, 뭐 디지털 헬스, 서비스 로봇, 바이오 보안, 무인 운반차, 현장 진단 기기, 전자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지, 디지털 교육 플랫폼. 예, 이 10가지가 앞으로의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뭐 문화예술 쪽의 분들은 이제 우리는 10번 하고 굉장히 많이 그걸 고려해가지고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산업,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세계의 산업들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뭔가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방향을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그럼 뭐냐? 예, 거기 제가 뭐라고 이것도 위키에서 찾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인 예술성과 심리성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 올바른 인성, 문제 해결 능력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예, 이렇게 보면 너무나 멋진 교육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술을 네 개로 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그 수준과 역량을 높이는 활동이다. 예,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가라고 볼 수 있죠. 문화예술가가 되기 위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음악, 미술, 조형, 건축, 뭐 문학, 뭐 사진, 연극, 굉장히 그 분야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2005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거를 설립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제가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2005년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생겼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아직 20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쫓아가는 추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늘 저는 2006년도부터 거기에서 좀 뭐 많은 강의도 듣고 또 워크숍도 하고 제가 또 가서 강의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직도 대학교 안에서는 이쪽을 너무나 교수님들이 많이 소개를 안 해주세요. 잘 몰라요,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여기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기 회원을 가입하면요,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렇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 쓰는 데가 있다면 바로 여기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많이 여기 신청해서 갔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늘 뭐 일주일 동안 워크샵, 뭐 3일 동안 워크샵이 있어요. 근데 특히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분들의 취약한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뭘 하냐면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라든가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다못해 PPT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한참 전에 이제 SNS가 아직 별로 없을 때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정말 그냥 음악, 미술, 뭐 문화, 예술만 가게 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교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료 다 주고 다 공짜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서는 또 뭐예요? 취업까지 다 시켜줘요. 요즘에 이제 문화예술사라는 교육 과정도 생겼거든요. 예,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또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일단 반드시 저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계속 그게 와요. 어떤 교육이 있다, 어떤 워크숍이 있다. 요즘에는 뭐가 되냐면은 경쟁이 심해져갖고 선착순이에요, 여기. 빨리 내가, 그거에 빨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강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뭐 유아 교사들을 위한 거, 또 초등 교사들을 위한 것까지도 확장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맨 처음에 국악하시는 분들한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들, 학교 교육, 뭐 사회예술 교육 해갖고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경험을 짧게 말씀드린다면,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약해요. 정말 거기서는 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에도 나가서 공부까지 시켜줘요. 가서 뭐 탐방까지 할 수 있어요. 다 무료예요. 단 뭐 해야 돼요? 영어가 있다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문화예술 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좋은 게 너무 많고요. 대학생들을 위한 것들도 따로 있어요. 예, 제가 오늘은 또 체크해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부터 벌써 예, 뭔가를 주려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술문화교육진흥원에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도대체 문화예술교육이 내가 얼마나 이 단어하고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살면서도 멀리 살았던가, 나 혼자만 막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문화예술 교육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명명하면서, 지금은 그 지자체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의 어떤 아트센터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이 지역 공동체 중심에서 활발하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어떤 문화재단이 있는지, 어떤 아트센터가 있는지, 공공기관이에요. 예, 한번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진흥원도 세우고 뭐 문화재단도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모든 국민이 음악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냐?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알록달록한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문화예술 교육을 사회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변화시키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교육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변화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한 예로 브라질의 이제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벨라가 뭐냐면 빈민촌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질의 그 리우자네데이로, 갑자기 그 수도가 생각이 안 나네. 리우데자네이로. 예, 헷갈리네요. 예. 거기가 굉장히 3대 미항이라고 뽑히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거기 굉장히 엄청난 그 예수님 상도 거기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뒤면, 그 이면에는 빈민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게 이 프로젝트에 우연하게 이제 의도되지 않고 그려졌는데, 원래는 그 빈민촌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 빈민촌을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미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이런 데다가 페인팅을 시작한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뚜렷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색깔로 바뀝니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거의 희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색을 다, 우리 집만 아니고 모든 집들이 저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면.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잖아요, 저 색깔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죠.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 그런 마음이 다 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거든요. 예, 그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한 것들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제대로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 건물들을 제대로 이제 페인팅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나라에서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걸맞게 그냥 한 게 없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신나잖아요. 집도 바뀌는데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지역에서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더 그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결국은 뭐예요? 모든 동네를 보면서 늘 향유할 수 있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지다. 또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이제 선진국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또 있었는지 보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전통을 살리되 현대적 관점을 익혀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 교육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은 뭐 음악 하는 걸 너무 유명하죠. 음악도 있지만 또 어때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특히 뭐요? 명품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건축물들도 그렇고 정말 이탈리아는 굉장히 멋진 나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미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은 그냥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눈과는 벌써 틀려요. 그래서 훨씬 더 어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멋진 그런 뭐 패션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선도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미술 교육이고요.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다 뭐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 그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런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사회 문제나 문화 이거를 문화예술 교육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PAC 프로젝트라는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프랑스 사람들은 그 문화예술 교육의 키워드를 평등, 다양성, 협력으로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 PAC 교육을 특히 이제 소외계층 혹은 뭐 소수자들,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은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 나라는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러면은 제일 공부 잘하는 나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창의성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 아이들로 키워주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 주도한대요. 아까 이제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문화예술 정책으로 그거를 주도를 하는데 여기는 아예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기관에서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떤 그 전문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난탈로 아트센터라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전문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또 문화예술 수업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뭐 미술, 연극, 뭐 사진, 음악 굉장히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교육에서 미래 인재를 찾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이라는 걸 이제 제도화해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테이트 서킷 프로젝트인데 테이트 혹시 영국 가보신 분들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테이트 거기가 뭐냐면 현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테이트 모던 그 미술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때 저도 거기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영국에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직접 그 현대미술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한번 참관해 본 적이 있는데 노인들을 데리고 그 영국 선생님이 이제 통역사가 이제 통역 따라서 한 20명 이렇게
선발돼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미술 수업 뭐 조형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사고 싶은 집 해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예. 또 하나 이제 미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다양한 계층이 아까 프랑스처럼 굉장히 다양한 또 이민자 사회이죠. 미국도 역시. 그래서 문화예술 격차를 문화예술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음악으로 연결하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네기 홀의 그 음악 그 관련자들이 그분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음악으로 연결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장가 프로젝트는 또 뭐냐면은 그 10대 미혼모들, 뭐 보호소나 관찰소에 있는 10대 미혼모들을 위해서 자장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작곡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든 이제 아이들을, 자기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곡들을 또 CD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 같아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뭐 음악이나 뭐 미술 한다 그러면은 부잣집 딸인가? 뭐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쟤는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가? 그럼 제 기억에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 보면 남자애들은 거의 음악 시간이 뭐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노래를 잘 못한다. 난 어떤 악기를 연주 못한다.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그들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그런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만나기도 하고 문화재단 이제 사업을 통해서 그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에 아이들한테 음악 좋아해요? 했더니 애들이 남자애들이 너무 우렁차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변화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도 즐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굉장히 그 과거 세대와 지금 세대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저희 때는 국악이 굉장히 안 친했어요. 국악하고. 그래서 그 KBS에서 국악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그 톤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여자분이, 우리 때는 라디오 세대거든요. 저희는 라디오를 잘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KBS에서 KBS 국악의 향연 뭐 요 톤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거의 무의식적으로 막 다른 데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듣고 싶을까요?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다른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 때 초등학교에는 그 음악 교과서는 지금처럼 전래동요라든가 국악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예,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친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피아노를 저는 전공을 했는데 국악 교수님이 막 여단을 치는 거예요. 국악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서양 음악은 니네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말이 잘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으면 굉장히 반발심이 나오죠. 아니 언제 가르쳐 줬냐고. 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20년 전 저희 딸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풍물놀이반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또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가 뭐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국악하고 지금은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예,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예, 국립국악원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노멀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은 뭐냐, 이거는 딱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기보다도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냥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티칭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티칭, 그쵸? 근데 티칭에서 러닝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코칭으로 바뀌어야 된다. 특히 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학생들로부터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선생이면서 나도 학생인 것이 맞아요. 언제까지나. 예,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한 저는 그거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코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코치해 주는 거지 내가 막 끌고 막 이거 아니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이쪽으로 잘 안 보여요. 너무 흐리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문화 콘텐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콘텐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교육에서 특별히 콘텐츠 리터러시 이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 예,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요즘은 굉장히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 결국 창의성 있게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콘텐츠에 대한 기획력을 높이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적인 교육이다. 제가 공부한 오르프 접근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음악을 우리 이론으로 배웠어요. 다. 뭐 액센트다. 뭐 크레센도다. 뭐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만 배웠고 4분음표는 한 박자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어요. 근데 오르프 접근법은 귀납적 방법에서 먼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걷기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의 걷는 박자 빠르기가 4분음표 한 박자구나.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육은 그냥 교사 주도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참여하는 거죠. 예,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 중심이 돼야 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안 중요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렇죠? 과정 중심의 교육이어야 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늘 우리가 이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한테 막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막 늘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집에 가서 이거를 내가 아이들한테 티칭할 때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열심히 적어요. 막 녹음까지. 이거 제가 나중에 할 때 꼭 할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즉시 해야지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실제적인 것들, 실제적인 그런 교육, 예, 그것이 반드시 꼭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지 않았는가 싶어요. 원래 이거는 미국에서 제가 이제 5년 전에 어떤 이제 하와이 대학교 교수님께로부터 그때 이제 직접 워크숍하면서 들었던 건데 제가 이거가 정말 정답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대가 필요한 핵심 영역 forces. 이건 원래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인재를 우리는 필요로 해갖고 먼저 기업이 먼저 내세웠던 4가지 C로 시작하는 4단어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우에 대한 그 김우중 회장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1900년대, 80년대, 이때 90년대 이때는 뭐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엄청나게 무슨 정말 표어처럼 굉장히 많이 들렸고 그때는 어떤 인간을 뽑냐 기업에서 도전을 굉장히 첫 번째로 뽑았어요. 도전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도전은 기본이에요. 도전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됐고 지금은 뭐예요? 소통을 잘해야지 돼요. 네, 소통 못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하고만 친해지다 보면 소통하기가 어려워. 우리는 같은 집안에서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집도 있다 그러는데 각자 노는 거 이렇게.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소통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하는 인간이에요. 소통하다 보면 같이 협업할 수 있죠. 과거에는 리더 혼자만 잘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다 같이 어때요? 평등 사회가 되면서 협업해야지 돼요. 예, 협업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 코어퍼레이션 이렇게 되게 하죠, 그렇죠?
협업하는 인간. 그 다음에 뭐야? 창의적인 인간,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있어야지 돼요. 창의성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이게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막 그런 고민들도 하고 약간의 좀 빈정거림 할 때 그 말을 꼭 하는데, 창의성 교육, 창의적인 인간, 이거는요 이미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 20년, 30년 전부터 저는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변했나? 그러면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창의적인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먼저 번에 교수님께서도 질문하는 인간,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질문을 잘하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많아야지 올바른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제가 늘 이 말을 꼭 해요. 어디 가서든지.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다.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근데 좋아졌는데 안 바뀐 게 뭐냐면 늘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질문하세요 하고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면 질문 아무도 안 해요. 그거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이 네 번째 있죠. 문제 해결 능력,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 저는 우리한테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토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비난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댓글 뭐 끝내주잖아요. 댓글 비난. 근데 비판은 잘 못해요. 비판을 할 때는 뭐예요? 내가 그 다음 것도 뭔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만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요 4, 6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정 시간 많이 없죠.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시대에서 101가지 맞춤형 문화사업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건데, 문화예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한 온택트, 화상 대면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가 운집한 광장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즐기는 축제가 뭔가, 이것도 고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랜선 아카데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술 종사자들한테 경제 회복을 위해서 3차례 추가 지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였냐면, 자동차를 타고, 이게 최초래요. 국내 최초 서커스 공연을 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서울 서커스 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택배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술을 체험해보는 문앞의 예술놀이라는 거를 했어요. 특히 저도 이제 지난 2년 동안 경기문화재단하고 이제 사업을 같이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하는 걸 했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키트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일일이 택배 갖고 다 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랑 같이,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했었는데 3시간 동안 오전에 했는데 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막 여기서 뭔가 만들고, 그때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책을 염두에 두고 책하고 음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유도 하고, 거기다 또 아이들이 만든 거 사진 찍어갖고 다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또 우리가 그 밴드에서 다 보면서 와,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를 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뻥튀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뭐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뭔가 만드는 걸 아이들이 또 만들어서 또 하는데, 정말 아이들은 창의적이에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오히려 그냥 대면 수업에서는 잘 몰랐던 것을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따로 그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같이 놀면서 그걸 잘 만들어 갖고 또 사진 찍어서 거기다 엄마를 통해서 올린 거 보고, 정말 많이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온택트를 활용한 거, 온라인 상에서 했던 게 뭐냐면, 문학 캠페인, 문학에 물들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산예술센터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플릭스라는 것도 했었고요. 또 코로나5를 치유하는 전시 예술 치료제, 굉장히 재밌죠. 제목들도. 그래서 이런 걸 붙여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인가요? 그 랜선 여행하는 거 혹시 체험하신 분 계신가요? 네,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이런 여행사들이 비행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직접 참여하진 않는데 제 지인한테 이제 지인이 이걸 참여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파리 어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뭐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낸대요. 그래서 내면 직접 실시간으로 파리에 있는 그 여행사 직원이 파리의 골목을 막 어딜 막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동영상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체험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겁니다 하면서 또 질문을 했대요.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그럼 거기는 뭘 팔아요, 뭐가 얼마야,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랜선 투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같아요. 그것처럼 문화예술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좋은 제 주변에 또 교수님 한 분은 그 피아노 교수님이신데, 피아노 전공 교수님이신데 라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맨 처음에는 처음으로 중수업할 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 실기라든가 이렇게 실기 과목의 교수님들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걸 설치하는 거, 카메라 몇 대 설치해갖고 예, 손가락도 잘 그 테크닉적인 면을 카메라가 집어주니까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자세, 그냥 마스터 클래스 할 때는 이렇게 좀 멀리서 봐서 자세히 못 보는데 오히려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훨씬 좋았다. 그래서 라방을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 그런 교수님들 봤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온라인 송출만으로 나 혼자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변경한 사례에 의해서 위댄스 on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송출하고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춤을 마음대로 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몇 달 전에도 예술문화교육진흥원에서 그걸 공모한 적이 있어요. 이 온택트, 지금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또 이 문화예술 그 사례를 만들 수 있는지, 앱을 만들어도 되고 뭐 다양한 거. 그래서 그것도 지원금이 뭐 1,000,000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아니면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두세 명이 같이 어떤 스타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모가 있는지 막 뒤져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따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럼 거기서 보고 지금이 또 공모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 문화예술 교육 관련 사이트 여기 있죠. 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하나만 여기 이제 한국예술교육문화진흥원 여기만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인터넷 안돼요? 이거 원래 누르면 이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시네요. 제가 어저께 이 조교님께 이 자료집 다 배부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PDF 파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들어가서 직접 저기 안에 들어갔나요? 어떻게 들어갔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알려주세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처음 만약에 보신 분들은 여기 라이브러리 먼저 들어갔네. 네. 아주 때로 여기 보시면 공모 사업도 되게 많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지원 상상 만개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실 보면 이 자료실이 이 라이브러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2000 거의 뭐 6년도부터 했던 모든 사업들, 뭐 공모했던 사업들, 문화예술 관련된 다양한 그 자료집이 어마어마하게 저기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분야의 그런 어떤 이런 것도 있을까 하고 쳐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시 가볼까요? 사업 공모. 여기 지금 이제 입찰은 좀 이제 보다 큰 기관에서 아마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공모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입찰이 주로 많네 지금. 안 보여요. 사업 공모. 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아시아 예술 교육 실천과 교류 워크숍 이런 거에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된다면 다 무료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충분히 거기서 뭔가를 공부해 왔으면 그걸 다시 와서 팀티칭하는 이런 걸 할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자료집을 개발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쭉 보시고 지금 엄청 많죠. 뭐가 공모가 이게 지난 거군요. 이거는 예. 10월까지 돼서 이건 마감이 됐어요. 이제 12월 중에 굉장히 많이 뭐가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교육받는 거는 거의 11월 중순쯤에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워크샵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미리 신청하시면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문화, 우리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BTS, 그 다음 또 뭐예요? 기생충, 뭐 미나리, 영화 부분과 음악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히 K 문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BTS의 그 아미 있잖아요. 아미가 몇 명이냐? 1억 명이래요. 1억 명.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1억 명. 그러니까 그 BTS는요. 거의 모든 거를 파괴했어요. 이 BTS는 사실 처음부터 방송에서 무슨 상을 1등 받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유튜브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김영대 씨라고 음악평론가 계신데 그분 책 많이 내셨어요. BTS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TS도 정말 대단한 그룹인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범 내려온다 들어보셨나요?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악팀들 그 뭔가 이렇게 퓨전 스타일인데 제가 왜 국악 사이트를 왜 보여주냐면 사실 앞으로 더 한국적이어야 되려면은요 우리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능력들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것을 친숙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국악 사이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료고요. 모든 게 무료라는 건 이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 자료 같은 것들. 근데 여기 교육이 있는데 이 국악 아카데미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국악에 대해 기초부터 여기서 동영상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강좌 안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음반, 뭐 통합 자료실도 뭐 엄청 뭐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만 시간과 내가 노력을 생각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미 넘치고 넘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어떤 자료들이 생산해내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생산된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가, 거기서 또다시 재구성해서 창출하는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악 사이트하고 아주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 서울문화재단, 화성시, 뭐 수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예, 이 문화재단하고도 좀 친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올 12월, 1월, 2월 이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토요 꿈다락이라는 또 토요일마다 하는 그 문화예술 공모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사업자를 내세요. 아니면 고유 번호증 발급 받으세요. 예,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세금이 그게 뭐 1,000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이 나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정산하고 세금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하고 빨리빨리 친숙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나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 명이 모이면은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굉장히 이런 컴퓨터에서 이런 거 잘해. 나는 또 세금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나는 금방 왜 수에 좀 밝은 친구들 그런 거 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에 많이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추천 유튜브 영상도 제가 좀 여기 올렸거든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최대봉 교수님이 강연하신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들으시고 예술교육 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교육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방법 이런 것들도 유튜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선생님이다라는 말 맞아요. 저도 참 공감합니다.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칼 오르프 음악하신 분 다 아시죠? 독일의 작곡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의 작곡가인 건 아는데 이분이 교육자인 건 잘 몰라요. 예, 이분이 그의 제자이면서 동료의 그들 페이트만하고 같이 만든 것이 오르프 슐베르크 접근법, 오르프 슐베르크 어프로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코다이라든가 뭐 날크로즈라든가 뭐 고든의 뭐 오디에이션 이런 것들 다 교수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프도 교수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르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프로치라는 말을 꼭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 오르프 슐베르크는 오르프 접근법은 여기도 여기 있지만 음악과 움직임과 언어가 통합된 그런 교수 방법이에요. 교수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소개했지만 먼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박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우리가 그 교수를 할 때 훨씬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놀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게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이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놀면서 하다못해 이른 게임을 하면서도 박자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르프 슐베르크를 하면서 저는 점점점 창의적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계속 뭐 오르프가 돌아가신 가 1982년도인데 굉장히 많이 융성했던 데가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걸쳐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사실 오르프 슐베르크가 제일 스트롱한 곳은 사실 미국입니다. 예,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오르프 자격증 이제 이 수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오르프 트레이닝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이거 꼭 하라고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프 접근법이 널리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이제 올바른 오르프 접근법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르프를 그냥 뭐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네. 저 어깨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잘못 찾으면 그냥 악기만 갖고 뭐 놀고 끝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 오르프도 정말 무진장 많아요. 너무 상업화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르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원대에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2006년도에 수원대 대학원에 오르프라는 과목이 처음 생긴 게 사실 수원대 대학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여기 경영 계시던 유석 교수님께서
이런 교수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르프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어떻게 뭐 수석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게 됐고 수원대에서 2006년도에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 2012년도에 이대 가서 또 대학원에서 또 시작을 또 하게 됐고 또 다시 국민대에서 2018년도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과목으로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피아노 교수 학과에서만 이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학부에 있어야지 돼요. 이건 리듬 교육이고 이거는 정말 통합적인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학부에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조금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 오르프 교수법까지 잠깐 소개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를 나누고 싶어요.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토니 쿠시너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술은 변화시킨다라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 아까 BTS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1억 명의 그 아미를 갖고 있는 건 결국은 뭐예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4차 혁명 시대에는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역설입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로의 모든 사람들하고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뭐예요? 제일 잘 살아남는 거예요. 유튜브 뭐 100만, 200만 왜 그래요? 공감이 되니까 그런 거. 내가 그 유튜버를 왜 구독해요? 나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예, 좀 오바됐는데 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여기 학생들 오르프 시간에 저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4회 정기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